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 바로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이 무려 3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마시는 그 커피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믹스커피,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믹스커피를 매일 마시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바꿨더니 이것이 싹 사라진 경험인데요.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피를 마셔야 더 건강에 좋은지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커피에 관한 오해와 진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음료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에서 4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는 수분 섭취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에만 문제가 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에 마신 디카페인 커피는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건 반반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소량의 카페인, 약 7mg을 포함하고 있어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향과 맛 자체가 심리적으로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메리카노가 가장 건강한 커피일까요? 맞습니다. 첨가물 없이 물과 에스프레소만으로 구성된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커피의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가장 건강한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는 설탕 2스푼과 맞먹을까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6에서 8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티스푼으로 약 1.5에서 2스푼이 아니라 무려 3에서 4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제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으니 본격적으로 커피의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커피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또한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향상, 운동 능력 증진, 대사율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있어요. 놀라운 커피 효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1.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지방간 위험을 최대 3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운동 30분 전에 마신 커피는 지방 연소율을 15에서 30% 높이고 운동 중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건 좋은 커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평균 6에서 8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잔만 마셔도 18-24g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일당 섭취량 25g에 거의 육박하는 양이에요. 게다가 믹스커피에는 인공 크리머, 향료,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 크리머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의외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믹스커피와 과자 칼로리를 비교해 볼까요? 믹스커피 한 잔 12g의 칼로리는 약 60kcal입니다. 이는 초코칩 쿠키 절반 또는 사과 반 개와 맞먹는 양이에요. 하루 3잔이면 180칼로리로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합니다. 가볍게 마시는 음료인데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죠? 저도 예전에는 하루에 믹스커피를 3에서 4잔씩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오후 업무 중, 때로는 저녁에도 마셨죠. 편리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것은 제가 믹스커피를 많이 마시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첫째, 만성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카페인으로 잠시 각성 효과를 얻었지만 곧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카페인 크래시를 경험했죠. 이로 인해 더 많은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소화불량과 위장 문제가 생겼어요.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 위벽을 자극했고 이는 종종 속쓰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됐어요.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많았죠. 숨겨진 증상으로 카페인 의존성이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제 경우 주말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두통, 짜증,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이는 전형적인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심각한 경우 떨림, 메스꺼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넷째, 피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칙칙했어요. 피부의학 관점에서 본 믹스커피의 영향을 살펴볼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커피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높여 피부의 기름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여드름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죠. 다섯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중 증가였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추가 당분과 칼로리로 인해 6개월 만에 4kg 증가했어요. 여섯째, 불안감과 초조함이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현재의 제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믹스커피에서 블랙커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미각이 바뀌어 블랙커피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약 2kcal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블랙커피 적응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완전한 블랙커피는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첫 주는 설탕 반만 넣고, 둘째 주는 설탕 없이 우유만 조금, 셋째 주부터는 완전한 블랙커피로 전환하는 식으로요. 제 구독자 중 80%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답니다. 블랙커피로 바꾸고 나서 한 달 만에 2kg이 감량되었어요. 물론 다른 식습관도 함께 조절했지만 하루 200에서 300칼로리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의 커피 타이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아침 식사 후 9-11시 사이,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3시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마시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생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생체 리듬과 커피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오전 8-9시, 정오 12에서 1시, 오후 5에서 6시에 가장 높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효과가 상쇄되어 점점 더 많은 커피를 찾게 되고 카페인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최적의 커피 타임을 지키면 적은 양으로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이므로 늦게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질 좋은 원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글 오리진, 유기농 원두를 선택하면 농약이나 화학물질 없이 재배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선한 원두를 구매하고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을 자주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원두 로스팅 단계별 효능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라이트 로스팅은 산미가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더 많아요. 반면 다크 로스팅은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은 낮지만 위에 자극이 적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체질과 목적에 맞는 로스팅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원두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갈린 커피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블랙커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도 고려해보세요.
첫째, 건강한 첨가물을 사용해 보세요. 설탕 대신 계피, 카카오 파우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 보세요. 이들은 달콤한 향을 더하면서도 설탕과 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청자 최애 레시피인 모카 시나몬 커피를 소개해 드립니다. 블랙커피 200ml에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12티스푼, 계피가루 14티스푼,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를 소량 넣으면 됩니다. 이 조합은 달콤한 맛을 주면서도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피와 코코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죠. 크리머 대신 아몬드 밀크, 오트 밀크를 사용해 보세요. 식물성 밀크는 동물성 크리머보다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고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둘째, 커피 대체 음료를 시도해 보세요. 치커리 커피, 단호박 라떼, 마테차, 그린티 등은 카페인 함량이 낮거나 없으면서도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카페인 없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어댑토젠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댑토젠은 신체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자연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삼, 영지버섯, 아슈와간다 등이 있어요. 이런 성분이 함유된 차나 티백은 카페인 없이도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루이보스티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풍부한 맛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저는 오후에는 주로 이런 대체 음료를 마십니다. 셋째, 커피와 함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한 잔당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물을 함께 마시면 이러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커피 습관은 111 규칙입니다. 커피 한 잔, 물 한 잔, 그리고 운동 최소 1시간.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 커피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피 습관을 바꾸고 약 3개월 후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후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수면 중 깨는 횟수도 감소했어요.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여드름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위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체중이 정상화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5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초조함, 불안 증상이 크게 감소했어요. 이 방법을 영상으로 공유한 후 어씨는 2달 만에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었고 B씨는 불면증이 개선되었으며 C씨는 3개월 동안 6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커피에서 블랙커피로 전환한 참가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공유한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히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하루 한 잔만이라도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홈메이드 건강 커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